자,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는 용어를 좀 설명을 해봅시다. 28페이지 먼저 피시고요. 지난주에는 26페이지, 7페이지 책에 보셨고, 28페이지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용어란 말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앞으로는 용어가 아니라 개념, 의라 그런다 그랬죠, 의. 응? 자, 이제 용어요. 여기다 쓸게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운 게 뭐냐? 용어 문제예요. 용어. 응? 말이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 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된다. 익숙해지면 되지. 자꾸 우리가 쓰면 되지. 응? 일상생활에서 자꾸 쓰자 그랬죠. 그렇죠? 300원만 커피 마시게 증여 좀 해라. 응? 증여 좀 해라. 그럼 뭔 소리예요? 달란 얘기죠. 그렇죠? 삥 뜯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써란 말이야, 자꾸. 응? 자, 그래서 용어는 일단 첫 번째가 말이 어렵다.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쉬운 말로 바꿔라.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죠. 자, 법률행위 그럼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법률행위라 그럼 느낌이 안 오니까 법률행위라 그러지 말고 뭐라 그러자? 매매계약이라 그러자. 그럼 이러면 민법 총칙에 반이 해결되는 거예요. 왜 반이 해결되냐면 여기서 또 연결돼서 나오잖아요. 매매계약은 뭐다? 매도 매수하는 거다. 매도는 뭐다?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 청약했고, 매수는 뭐다? 대금 지급해 준다고 약속 승낙했다. 이 청약 승낙이 뭐다? 의사표시다. 그래요. 의사표시란 말이 어려워요. 의사표시 그러지 말고 이걸 뭐라 그러자? 청약, 그 다음에 승낙 이러자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민총에서는 법률행위라고 민총에서는 의사표시라고 나오는 게 계약법에 가면요. 매매계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청약 승낙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어차피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민총에서 보느냐 물권에서 보느냐 채권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이 매매계약이 채권법에 가면 채권행위가 되는 거고 그렇죠? 물권법에 가면요. 양도 물권행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같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오면 쉬운 말로 바꿔서 생각해라. 두 번째는요. 풀어서 생각하면 돼. 풀어서. 말이 나오면 이렇게 단어가 나올 때마다 풀어서 하는데 이게 푸는 게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게 좀 한자어가 많잖아요. 한자어가 많으니까 이 한자어를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풀어서 하면 돼요. 풀어서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혼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혼동.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혼동을 해. 응? 혼이 뭘까요? 혼이 섞였다. 혼합됐다. 섞였다. 그렇죠? 막 이렇게 섞였어. 막 이렇게 섞였다는 얘기는 이 두 개가 이렇게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자, 양립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섞인 건요. 막 섞였으니까 이게 딱 서 있어, 안 서 있어? 안 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혼이라는 얘기는 양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동은요. 이 동자가 같을 동자잖아요. 양립이 안 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인한테 귀속이 된 거죠. 혼, 양립이 안 되는 두 개의 지위가 동일인한테 귀속됐죠. 같은 사람한테 귀속됐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양립이 안 되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소멸하는 거죠. 소멸하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혼동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 동은 같을 동자 동일인한테 귀속이 됐다. 이렇게 푸는 게 이게 길면 끊어서 생각하시라고. 끊어서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업할 때도 한번 나왔었는데 예를 들면 오늘 했던 거 피, 한정, 후견인이 나오죠. 피, 한정, 후견인 그러면 이게 말이 여섯 글자잖아요. 그럼 얘가 뭐냐 이렇게 막 막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요? 끊어서. 끊어서. 자, 그래서 피, 한정, 후견,
인, 피, 풀어, 이제, 풀어. 그래서 피는요, 당한다, 받는다. 피, 당한다, 받는다. 한정 뭐예요? 한정, 범위를 정해서. 그렇죠? 후견, 디후자, 볼견자. 디 봐주는 거죠. 그럼 이제 붙이면요, 범위를 정해서 D 봐주는 것을 당하는 사람이죠. 범위를 정해서 D 봐주는 걸 왜 당해야 돼?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럼 범위를 정해서 D를 봐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범위를 정해서 D를 봐주는 사람 누구예요? 한정 후견인. 응? 그럼 피성년 후견인은 뭐라 그랬어요? 피성년 후견인은 범위를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범위도 정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피성년 후견인은 범위도 정하지 않고 D를 봐주는 걸 당해요. 왜? 얘에 비해서 얘가 어떠니까? 능력이 더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랬어요? 네, 그래, 반 또라이. 얘는요, 완전 또라이. 이렇게 쉬운 말로 바꾸라니까. 쉬운 말로 바꿔서 그럼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얘가 어떤 애인지. 그렇죠? 느낌이 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자, 길면 우리가 일단 생각이 막혀요. 길면. 응? 우리 지난주에 그런 거 했어요.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뭐다?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뭐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 8글자잖아. 그러니까 벌써 또 우리가 길면 또 우리가 헤매잖아.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뭐다? 끊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만 해주는 거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만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하는 거죠.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 효력 요건 아니다. 판례. 그죠? 아니 그러니까 단어 안에 다 있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목을 붙여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그 제목이 그 내용을 뭐 하고 있어야 돼? 함축하고 있어야지. 그럼 제목 안에 그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제목에서 그 뜻을 찾아야지. 뜻을 우리가 외부에서 찾아올라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단어 안에서 뜻을 찾아라. 오늘도 수업 시간에 했어요. 관습하고 관습법이 뭐가 다르다? 관습하셨고 그 다음에 관습법 하셨잖아. 뭐가 다르다? 이걸 내가 자꾸 농담한 줄 알더라고. 글자 수가 다르다. 글자 수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 글자 수가 다르니까 관습 2글자, 관습법 3글자.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여기는 법자가 붙어 있다. 법자가. 사람들이 법이라고 믿는다, 안 믿는다? 믿으니까 법적 확신이 있다. 왜 믿는다?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다? 관습법은? 판례다. 그렇죠? 그런데 얘는 법자가 붙었다, 안 붙었다? 법자가 안 붙어 있으니까 얘는 법적 확신이 있다, 없다? 없다. 판결이 안 내려졌으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뭐다? 거래 관행이다. 거래 관행. 그렇죠? 그럼 차이가 뭐냐? 그럼 여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연결이. 그러니까 항상 뭐에서 찾아내자? 제목에서. 제목에서. 그 단어 안에 제목에서 다 뜻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제목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지금 기초용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응? 자, 기초용어를 보십시다. 제일 먼저 거기 1번 보시면은 유추하고 준용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드렸거든 오늘. 자, 제일 먼저 유추가 있고 준용이 있어요. 유추는 조문이 있다 없다? 조문이 없어요. 이 경우에 맞는 조문이 없어요. 조문이 없으니까 제일 비슷한 조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문을 이 경우에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조문을 비슷한 조문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뭐의 문제냐면 해석의 문제야. 해석. 응? 그래서 아까 우리 뭐 했어요? 유추, 해석. 응? 그래서 요걸 우리가 유추 해석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얘는 해석의 문제다. 해석의 문제. 근데 준용은요. 조문이 있다 없다? 있어요. 조문이 있어서 그래서요. 이 조문을 다른 경우에 뭐 한다? 적용하는 거죠. 이 조문을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준용이라 그런다. 이 준용은 뭐냐면 입법 기술이에요. 입법하는 기술.
그러니까 조문에 유추라는 말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조문이 없으니까. 준용이란 말은 나오죠. 그렇죠? 자, 밑에 예 들어놓은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입법 기술인지. 자, 213조, 214조 두 개 묶어보세요. 213조는 반환 총권이라고 돼 있고 214조는요. 방해, 제거, 예방이라고 돼 있죠. 둘 다 소유권인데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총권이 213조 반환이 있고 214조 방해, 제거, 예방이 있는 거예요. 이 조문을 자 290조 준용 규정이라고 돼 있죠. 준용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213조, 214조 그 다음에 216조 내지 그랬죠. 내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216조서부터 244조까지. 그럼 뭔 소리예요? 216조, 217조, 218조, 220조 그렇게 해서 244조까지. 이 규정이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러면 자 규정은 지상권자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 간의 일을 준용한다 그랬으니까 290조는 지상권에 있는 조문이에요. 그럼 지상권은요 213조 준용하죠. 그러니까 지상권에 기한 반환 총권 인정되죠. 214조도 준용하죠. 그러니까 방해, 제거, 예방도 인정되죠. 지상권은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권 쪽에는요. 방해, 제거 213조, 214조, 그 다음에 244조, 216조서부터 244조까지 규정은 필요 없잖아. 이렇게 지상권은 요 규정이 준용된다 써버리면 그냥 끝나잖아. 그럼 팍 조문의 내용을 줄일 수 있잖아. 이게 분량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301조는 이건 지역권에 있는 조문이에요. 그런데 301조 지역권 214조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그랬으니까 지상권하고 뭐가 달라요? 일단 213조가 준용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권에는 반환 총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준용이 안 되니까. 그렇죠? 두 번째,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돼야 안 돼요. 준용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지역권은 뭐만 인정돼요? 방해, 제거, 예방 총권만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차이점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그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토지를 뭐 하냐면 점유를 한다고, 점유를 하는데 누가 뺏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뺏어와야죠. 그게 반환이죠.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또 점유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 얘네들하고의 관계가 뭐예요? 이웃이죠. 상린이 뭐야? 서로 상자, 이웃린자, 서로 이웃이잖아. 그러니까 이웃 간의 관계가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역권은 점유를 안 해요. 지역권은 그 토지를 사용만 하는 거야. 통로로 그냥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를 안 하니까 점유를 뺏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반환 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뺏길 일이 없는데. 그냥 통행만 하니까 이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웃이 없으니까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됩니까? 그러니까 조문에서 유추라고 나오면 지금 조문이 그러니까 내용에서 이제 조문이 아니지 내용에서 유추라고 나오면 조문이 있다 없다? 조문이 없다. 그래서 비스끄리무리하게 생긴 조문을 요 경우에 뭐한다? 적용하는 거. 그걸 우리가 해석의 문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 많이 해요? 유추 해석. 오늘 문제 지문에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준용은요. 조문이 있죠. 이 조문을 다른 경우에 뭐에 적용하는 거 그게 준용이죠. 입법하는 방법이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2번 선의 악이 나오는데 얘는 뭐 제일 많이 하는 거지. 2번 선의는요. 사정을 알고 모르니까 얼마나 착해. 그렇죠? 악의는요. 사정을 알고, 그렇죠? 알고 요거에서 이제 뭐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밑에 3번 갑니다. 고의하고 과실 있죠. 고의 과실. 이 고의 과실 두 개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요. 귀책 사유요. 고의 과실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귀책 사유요. 자, 귀책 사유 네 글자 나왔네. 그렇죠? 네 글자. 그러니까 끊어 봅시다. 귀속시키는 거죠. 책임을 귀속시키는 거죠. 이 책임이야, 책임을.
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 책임을 귀속시킨다는 얘기는 책임을 뭐한다? 묻는다는 거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 민법에서 책임을 묻는 게 뭐라 그랬어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민법에서 책임을 묻는 게 뭐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다. 형법에서 책임 묻는 건 뭐다? 깜빵 보내는 거다. 책임을 묻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쓰잖아요. 계약서에. 민형사상에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그럼 민형사상의 책임이란 민법이란 얘기는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제가 손해를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리고, 만약에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내가 감옥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책임을 부담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귀책사유가 있어야죠. 귀책사유가 뭐예요? 고의과실이죠. 그래서 민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원칙이 과실책임의 원칙이에요.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이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예외가 있겠죠. 예외는 무과실책임이라 그래. 그건 나중에 나와요. 항상 내가 뭐라 그랬어요? 조문은 요건에 해당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원칙이 고의과실이에요. 자, 그래서 고의는 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악의하고. 자, 악의는 사정을 아는 거죠. 이렇게 아는 걸 우리가 인식한다 그래. 인식. 아는 거를 우리가 인식이라 그래요. 근데 고의는 사정을 알았어. 자,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쁜 짓인지 알았으면. 나쁜 짓 알았으면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쁜 짓을 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냐? 적극적으로 의욕했다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고의는 사정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뭐 했다고요? 의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단순히 사정을 안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적극적으로 의욕을 했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고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귀책사유라고. 왜? 단순히 아는 건요.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니지.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야. 그렇잖아. 다른 남들은 다 아는데 왜 너만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쁠 수 있는데 악의는 나쁜 거 아니라고. 근데 나쁜 짓인지를 알면서도 만약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나쁜 놈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이중매매 할 때 갑이 병한테 팔면 안 되지. 중도금 받았으니까 을한테. 그렇게 팔면 뭐라 그랬어? 배임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배임행위에 병이 어떻게 했어요?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요. 알면서 적극 가담했잖아요. 배임행위 적극 가담하니까 병도 뭐가 되는 거예요? 배임죄 공범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도 뭐야? 배임이라고. 정도 배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고의가 있는 거예요. 고의가. 응? 그러니까 을은요. 갑한테는 당연히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병한테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똑같이 배임죄 저지른 거니까. 됩니까? 병이 어떻게 했다고요?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잖아. 그 적극 가담한 게 뭐예요? 아, 그게 고의야, 고의. 그러니까 고의를 같이 한다고. 그래서 배임죄 공범이라고요. 응?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갔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예요? 귀책사유가 되는 거죠. 욕을 먹는 거죠. 됩니까? 응? 자, 그래서 고의가 나쁜 거예요. 악의가 나쁜 게 아니고. 응? 그 다음에 여기요. 선의하고 과실하고 비교하는 건데 선의는요. 사정을 모르는 거죠. 근데 과실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 몰랐는데 왜 얘는 욕을 먹냐면 얘는 모르긴 둘 다 똑같이 몰랐는데 얘는요. 충분히 알 수 있었어. 충분히 알 수 있었어. 그러니까 요 과실은 뭐가 있었냐면 예견 가능성이 있었어요.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데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알아서 몰랐어. 몰랐죠. 그렇죠? 얘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데 왜 몰랐어요? 부주의로. 그렇죠? 부주의로. 그러니까 이 과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얘기한다고. 과실은 알 수 있었을 경우.
자, 알 수 있었을 텐데,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알 수 있었는데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얘기잖아. 왜 몰랐어? 주의를 게을리해서. 됩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합친 거야, 이제. 두 개를 합쳐서, 그래서 여기, 알았다, 아기.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 뭐예요? 과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자, 보시면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나오죠? 그렇죠? 알았다, 뭐예요? 아기. 그렇죠? 거나 하니까 뭐예요? 와. 그렇죠? 와. 그 다음에 알 수 있었을 경우 뭐예요? 과실. 그죠? 됐어요?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건데, 자, 봅시다.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나와 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뭘까요? 또 용어야. 그냥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진이가 아닌 걸 표시했다 이 소리야. 아, 뭐겠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진이가 아닌 걸 표시했지. 그럼 진이가 뭐예요? 그게 내심의 의사야. 내심의 의사가 아닌 걸 표시했죠. 그럼 의사 표시가 일치했어요, 안 했어요? 일치 안 했죠? 근데 표의자가 알고 한 거, 그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표의자가 알고 한 게 그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자, 내심의 의사는요, 그릴게요. 이렇게 그림 의사표시잖아. 내심의 의사는 증여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표시행위는요, 증여한다고 했죠. 그럼 지금 진이가 아닌 걸 표시했죠.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얘가 표의자라 그랬죠. 표의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진이 아님을 증여할 마음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고 한 거다. 알고. 자, 알고 했으니까 오늘 맨 마지막에 배운 거예요. 연결되는 거니까 연결해서 얘기할게요. 응? 자,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지. 일치하면 그대로 법률효과 발생하면 되는데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해석을 해야지. 해석은 원칙이 무슨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규범적 해석이요. 표시된 대로. 그렇죠? 그럼 표시되기는 뭐야? 증여한다 그랬잖아. 그럼 일단 증여는 뭐예요? 표시된 대로. 유효죠, 유효. 유효인데 근데 이 상대방이 표의자가 증여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를 알았거나 악이거나 오와 알 수 있었다. 과실. 그래서 알았다는 얘기는 두 사람의 내심의 의사가 일치한 거죠. 얘도 증여할 마음이 없고 상대방도 증여할 마음이 없다는 거 알았잖아. 서로 주고받을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증여는 뭐가 돼? 무효.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오와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뭐다? 무효. 자, 조문 보세요. 조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조문.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여기까지가 요건이죠. 이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도 있고 표시도 있는데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표의자가 알고 한 거죠. 여기까지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그럼 뭐다? 일단 효력이 있다. 유효. 원칙이죠. 그러나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았다. 뭐예요? 악이. 금방 했잖아. 악이. 거나 뭐예요? 거나. 오와. 알 수 있었을 경우 뭐예요? 과실. 그렇죠? 그때는 뭐다? 무효. 왜 무효? 자연적 해석. 응? 자, 보세요. 이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으니까 원칙은요. 규범적 해석 표시된 대로 뭐야? 증여는 유효.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요. 얘가 증여할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뭐다? 무효. 그렇죠? 근데 이 무효는요.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오늘 배운 무효는 다 무슨 무효? 오늘 배운 건 다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가 두 개 있죠. 그렇죠? 그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 나올 건데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소리예요? 선의의 제3자한테 무효를 주장한다 못한다.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효에 따른 법률 효과가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이요. 선의의 제3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제3자는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제3자가 선임은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니까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이렇게 선의의 제3자 보호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봅시다. 요렇게 그리면 얘가 표의자고 얘가 상대방이라 그랬죠. 그렇죠? 요 둘이 당사자예요. 근데 이렇게 꺾으면 이제 얘는 제3자라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보자고. 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언제 유효가 되겠어요? 요거 뒤집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이 뒤집으면 뭐예요? 선이죠. 와 뒤집으면 뭐예요? 엔드죠. 엔드는 이제부터 우리 약속을 했어. 가운데 점 찍으면 엔드입니다. 엔드 세 글자 쓰지 말고 그냥 점 딱 찍으면 뭐라고요? 엔드라고. 그렇죠? 과실 반대말은 뭐예요? 무과실이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유효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렇죠?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보호되려면 언제나 요건은 뭐다? 선의 무과실이야. 그렇죠? 그런데 한 달이 건넜죠. 제3자는 뭐만 요건이다? 조문 보세요.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만 요건이잖아요. 상대방이 보호될 땐 요건이 뭔데? 선의 무과실인데 제3자가 보호될 땐 요건이 뭐다? 선의만 요건이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은요, 표의자로부터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들은 사람이잖아. 얘가 보호되려면 요건이 까다로워야지. 그러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보호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제3자는 한 달이 건넌 사람이잖아. 지금 꺾어졌잖아. 그럼 이 제3자가 상대방하고 똑같은 요건을 요구하면 제3자가 보호가 되겠냐고. 이 제3자는 상대방보다는 어때야 되겠어요? 요건이 가벼워야죠. 그래야 보호될 거 아니야. 얘는 선의만 요건이라고요. 그러니까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야. 아니니까 얘는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 취득해 못해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상대방이 보호될 때는 언제나 요건은 뭐다? 선의 무과실이야. 제3자는 근데 무과실은 요건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랬잖아요. 누가 뭘 주잖아. 응? 주는 거잖아. 주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 진지하고 고맙게 받으라고. 항상 진지하고 고맙게 받으면 선의 무과실이잖아. 그럼 도로 얘는 얘한테 달라 그럴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보호가 되니까. 근데 뭘 주는데 이건 너 왜 주는 거야? 도로 뺏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을 했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야, 너 엄마 그때 의심했잖아 임마. 너 알 수 있었잖아 임마. 그러니까 무효잖아 임마. 도로 내놔 임마.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항상 진지하고 고맙게 받으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항상 선의 앤드 무과실이 돼야 된다고. 됐어요? 조문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았다 뭐예요? 악이. 거나 오와. 알 수 있었다 뭐예요? 과실.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개 합쳐놓은 거야. 이거 두 개 합쳐서 악이 플러스 과실 나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요. 그럼 이제 그거는 됐으니까 이제 밑에 4번 추정하고 간주해 봅시다. 자, 4번 여기다 쓸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추정 그다음에 간주. 사실은 조문에서는 간주라고 안 돼 있고 본다라고 돼 있어요. 본다. 근데 이제 옛날 표현을 써서 그대로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의제된다. 다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법대 들어갔을 때는 이랬어요. 조문에 의제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 응? 처음에 법대 들어갔을 때. 근데 내가 군대 간 사이에 의제된다 말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잘 안 쓰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간주된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 간주. 간주란 말도 사실 어렵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와서 보니까 본다로 돼 있어. 다 같은 소리예요. 같은 소리인데 그런데 추정하고 간주가 뭐가 다르냐? 추정은 일단 그렇다고 치는 거죠. 그렇다고 치니까 얘는요. 반증을 들어서 뭐가 가능하냐면 번복할 수 있어요.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간주는요.
본다는 건요,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번복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법은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추정을 본다라고 바꾸고 본다를 추정으로 바꿔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응?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추정이 많겠어요? 본다가 많겠어요? 상식적으로 추정이 많아. 이 민법은 이렇게 확정을 지을 때는 확정을 지을 무슨 사유가 있어야 돼. 무슨 사유가 안 나오면 일단은 어떻게 돼? 어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응? 추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추정이 많다고. 근데 확정이 되려면 뭐가 본다가 나오려면 뭐가 돼야 돼? 확정시키는 무슨 사유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본다 그러면 돼, 안 돼? 함부로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추정이 반증을 든다 그랬잖아. 이 반증을 누가 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반증을 누가 들어야 되냐면 추정을 깨려는 자가. 추정이 되는 사람은 추정력이 있어서 입증을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추정이 되는 사람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좋은 거지.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 반증은 누가 든다고요? 추정을 뭐 하려는 사람? 추정을 깨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추정을 깨려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요. 응? 그래서 추정하고 본다 차이가 뭐라고요? 추정은요, 반증을 들면 번복할 수 있죠. 번복을 누가 해야 돼? 추정을 깨려는 사람이. 그렇죠? 이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이거예요. 우리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뭐가 추정된다? 무죄가 추정된다. 들어본 적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 그렇죠? 국민은 무죄가 추정되니까 우리 국민은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어, 없어? 없죠. 추정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추정을 깨려는 사람이, 너는 유죄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검사. 검사가 증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 증거에 의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입증할 자신이 없으면요, 그럼 기소를 못 하는 거야. 기소를 한다는 얘기는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소를 제기해서 법관한테 얘를 이렇게 처벌해 주세요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처벌해 주세요 하는 걸,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구형이라 그래. 구형. 구형이 뭐예요? 형을 구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법관이 어떻게 하겠어요? 증거에 따라서 얘가 주장을 판단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형을 선고하겠죠. 일단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유죄냐 무죄냐. 그렇죠? 일단 무죄가 추정되는 거니까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입증을 못했어. 증거가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럼 무죄지 뭐. 그렇죠? 오늘 뭐 얘기했어요? 오늘 오전에 얘기한 게 많아서 다 연결돼. 인천 낙지 살해 사건 얘기했잖아요. 낙지 살해 사건. 심증은 있어. 심증은. 보험금 받으려고 자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낙지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안 그래? 최민식이는 어떻게 했어? 낙지 그냥 생으로 씹어먹도 안 걸리더만. 올드보이. 안 걸리잖아. 그렇죠? 그런데 아니, 어떻게 낙지를 어떻게 먹었길래 그래 목에 걸려서 사망했냐고. 그러니까 목에 걸려서 사망했는지 다른 걸로 죽였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렇죠? 근데 그 부모가 뭘 잘못했어? 바로 왜 화장을 하냐고. 먼저 뭘 해야 되는데. 부검을 했었어야지, 부검을.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 아니, 왜 모텔방에서 낙지를 먹였냐고, 모텔방에서. 왜? CCTV가 없어. 아니, 만약에 횟집에서 먹다 그랬으면 옆에 본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럼 누군가 또 이게 뭐야, 이렇게 막 두들기고 치면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안 죽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모텔방에서 단 둘이서 왜 거기 가서 낙지를 먹냐? 횟집 가서 먹어야지. 이상하지 않아?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 지금. 그런데 남자친구, 여자친구인데 왜 보험료를 남자친구가 내주냐고. 그것도 한 달에 몇백씩.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난 그게 싫어. 마누라가 내 보험 들어놨다? 이러면 나 싫어. 보험 들어놨다? 그래서 수익자 누구야? 지잖아. 그렇지? 그럼 뭐야? 나 죽으면 얼마 받는다는 거잖아. 그럼 뭐야? 너 죽이겠다는 얘기잖아. 나 그거 제일 싫어, 그게. 안 그래? 그 보험이 그래서 느낌이 안 좋다니까. 살아있을 때 받아야지.
나 살아있을 때 받아야지, 살아있을 때. 왜 실비보험 같은 거는 내가 어디 병원 가서 하면 치료비 나오는 거잖아. 아, 그런 건 괜찮아. 그렇죠?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게 죽어야 보험금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아, 그게 제일 기분 나쁘다니까. 그래갖고 죽이잖아. 응? 그러니까 자, 추정을 깨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 하셨어요. 불공정한 검유령이 무효죠. 무효죠. 그렇죠? 누가 입증해야 돼?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궁박자가 어떻게 입증해야 돼? 일일이 다 입증해야 된다 그랬죠. 객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 다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다? 요건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추정이 되면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조문 한번 봅시다. 29페이지 보시면 197조 점유에 태양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런 거예요. 표현이 우리 민법이 만들어진 게 1953년이야.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옛날 표현이 많아요. 오늘도 했네. 궁박.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궁박해서. 이렇게 얘기하나? 야, 우리가 지금 뭐 살면서 우리가 궁박해서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 안 하지. 그렇죠? 나 대학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선배 중에 한 사람이 4차원 정신세계가 있어. 4차원 정신세계가.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집에 쌀이 없어서. 집에 쌀이 없어서. 그 다음 얘기가 고기만 먹는데. 아이 뭐야 도대체 장난하는 거야 지금. 응? 아 그러니까 요즘 어때요? 궁박해서. 말이 되냐? 잘 안 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표현이 많아요. 옛날 표현이. 그중에 점유의 태양이라고 돼 있죠. 태양. 지금 우리식으로 하는 태양은 선이죠. 그렇죠? 태양이 뭐냐? 거꾸로 읽어보세요. 단어 뜻이 안 통하면 거꾸로 읽어봐요. 양태. 양태 다른 말로 하면 형태. 형태. 점유의 모습. 응? 잘 안 되면 거꾸로 읽어봐. 거꾸로. 응? 자, 그래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이걸 자주라 그래요. 자주. 소유의 의사로 자주 선의, 평원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뭐가 된다? 추정이 되지요. 추정이 되니까 점유자는요. 자주, 선의, 평원, 공연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추정되는 사람 입증 안 해도 되죠.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추정을 깨려는 사람이 너는 타주점이다. 너는 악이다. 공연하지 않다. 입증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입증을 했어. 2항 보세요. 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졌죠. 소에서 패소했죠. 무슨 사유가 나왔죠. 소송에서 졌으니까 뭐가 됐어? 판결이 났죠. 판결이 났으니까 뭐가 됐어? 확정이 됐죠. 아니 판결이 났잖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자 판결에서 어떻게 했어요? 졌잖아 지금. 그러면 소송을 낸 사람이 어떻게 한 거야? 입증을 해서 뒤집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된다? 악의의 점유자로 뭐 한다? 본다. 이제 봐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고 확정시킬 수 있는 무슨 사유가 나와야지. 그렇죠? 사유가 나오잖아 지금.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으니까 언제서부터?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뭐가 된다?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추정하고 본다를 뒤집어서 낸다. 뭐가 많다? 추정이 많다. 본다는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고 무슨 확정시킬 수 있는 사유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추정이 필요한 이유는 추정이 되는 사람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걸 추정력이라 그래. 입증 안 해도 된다. 누가 입증해야 된다? 추정을 깨려는 상대방이 입증해서 뒤집어야 된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제3자 나오는데 얘는 당사자하고 제3자 구별하는 거죠. 오늘 수업할 때 했죠? 5번 당사자는 누구다?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소송에서 당사자는 누구다? 원고 피고. 그 사람이 당사자예요. 매매에서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사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법률행위 하는 사람 플러스 법률 효과가 기속되는 사람. 그렇죠? 여기서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게 대리. 대리는 법률행위를 누가 한다? 대리인이. 누구하고 한다? 상대방하고. 근데 효과는 누구한테? 본인한테. 그러니까 본인도 당사자, 대리인도 당사자, 상대방도 당사자.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누구다? 제3자. 그렇죠?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제3자.
그래서 아까 상대방은 당사자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호되려면 당사자니까 요건이 까다로워야지. 선의 무과실인데 제3자는 한 다리 건넌 사람이니까 선의만 요건이지 무과실은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누구라 그런다? 제3자라 그런다. 이것도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갑하고 을이 막 싸우죠. 막 싸우죠. 지나가던 병이 갑한테 당신이 잘못했구만 그래. 그럼 갑은 병한테 뭐라 그래? 3자는 빠져 임마. 내가 지금 을하고 싸우고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이거 아니야. 그렇죠? 갑하고 을 둘이 누구야? 싸우고 있잖아. 당사자. 그렇죠? 그러면 지나가던 병은 뭐야? 제3자. 그렇죠? 걔는 오지랖이 넓은 애지. 그렇죠? 오지랖이 넓은데 요즘 오지랖 넓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걔가 또 당사자가 되는 수가 있어. 또 싸움이 나는 거야. 싸움 말리다가 싸움 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 제3자. 자, 그건 이제 또 하실 거고. 6번 대항하지 못한다. 얘는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6번. 자, 해봅시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있다. 뭔 소리요?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얘는요. 법률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107조 2항 뭐라고 돼 있어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요. 선의의 제3자한테 뭘 주장하지 못한다. 무효. 무효를 선의의 제3자한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효에 따른 법률 효과가 뭐다? 부당이득 반환. 그럼 선의의 제3자한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럼 선의의 제3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제3자가 선의면 뭐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왜? 부당이득 반환 안 해줘도 되니까.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는 제3자가 선의면 뭐가 된다? 보호된다. 그렇죠? 그런데 자, 이렇게 이번에는 108조 나와 있죠. 이걸 왜 두 개 넣어놨냐면 아까는요 107조 봤죠. 이번에는 108조 보세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통정이 뭐라고요? 둘이 짰죠. 통정 둘이 짰죠. 이게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죠. 만들어진 게 오래전에 만들어졌어. 요즘 우리가 통정했다 이런 표현 쓰나? 안 쓰지. 그렇죠? 통정한 게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야? 바람핀 거지. 정을 통했다 그러잖아. 정을 통했다. 바람핀 거 어감이 안 좋아. 그렇죠? 어감이 안 좋아. 그래서 통정이 짠 거죠. 허위 표시는 뭐예요? 거짓말한 거야. 둘이 짜고 거짓말했죠. 그러니까 뭐야? 무효죠.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죠. 그런데 이 무효는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한테 무효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제3자가 선의면 어떻게 된다? 무효를 주장 못하니까 제3자가 선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할 거 아니야. 그럼 제3자가 선이면 부당이득 반환 안 해도 되니까 소유권 취득하는 거잖아. 그럼 제3자가 선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오늘 우리 배운 거에서 103조, 104조 다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잖아. 무효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두 개가 예외네. 금방 봤네. 107조 2항, 108조 2항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둘 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상대적 무효잖아. 이 두 개를 외워야 돼. 왜요? 여러분들 시험범에 나오는 무효가 전부 8개가 있는데 두 개만 상대적 무효. 그럼 나머지는요? 절대적 무효. 나머지는 선의의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딱 두 개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됐어요? 법에서 대항할 수 있다는 게 뭔 소리요?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법률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다 이거예요. 이걸 연습을 한번 더 해봅시다. 그 밑에 보세요. 이제 내가 조문은 의의는 조문에 있다 그랬죠. 조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그럼 103조 요건이 뭐예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가 어떤 거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여기까지가 요건이죠. 는 무효로 한다. 얘가 효과죠. 그렇죠? 근데 이제 750조 불법행위 얘가 중요해. 얘가 자, 불법행위가 뭐다?
일단 끊어서 불법하게 행위한 거다. 불법하게 행위한 게 어떻게 한 거다? 요건 제일 첫 번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죠. 조문 보세요. 고의 또는 과실 이게 뭐예요? 고의 과실이 뭐예요? 귀책 사유요. 그렇죠? 옆에 있는데 그렇죠? 금방 배웠는데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날 뿐이죠. 처음엔 다 그래요. 누구나 그래. 아니 금방 했는데도 이걸 모르지. 아니 모르구나 다 그래. 이건 왜 그런 거야?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 불법행위 요건이 첫 번째 고의과실 귀책 사유 있어야죠. 두 번째 위법행위로 그랬죠. 행위가 위법해야죠. 행위가 위법했다는 얘기 뭔 소리요? 법을 위반해야죠. 응? 그렇죠? 세 번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가 발생해야죠. 이게 요건이죠. 그러니까 불법행위는 요건이 세 개예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법을 위반해야 되고 세 번째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고. 그렇죠? 요건에 해당했죠. 그럼 효과는요. 손해를 배상할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이 의무야 의무. 응? 그러면 손해를 가한 자 이 자가 누구예요? 가해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해자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피해자예요. 그럼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까 손해배상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는 뭐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죠. 손해배상 청구권 뭐예요? 청구권, 채권. 손해배상 청구권이란 채권이 발생하려면 요건이 뭐냐고. 제일 첫 번째 고의과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행위는 위법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손해가 발생해야죠.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요. 불법행위 성립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럼 효과 발생해야 하네. 안 하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불법행위는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된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조문은 뭐로 돼 있다? 요건과 효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로 돼 있다? 원칙과 예외로 돼 있다. 원칙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 나오죠? 이랑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어떤 거예요? 진위가 아닌 것을 표시했는데 표의자가 알고 한 거죠? 그렇죠? 는 뭐다? 유효. 그럼 진위 아닌 의사표시 원칙은 뭐다? 유효. 그렇죠? 그럼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예외는 언제?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악이거나 오와 알 수 있었다. 과실. 그때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렇죠? 자, 이제 112조 보세요.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효력. 이렇게 조문을 읽는 거야, 이제 조문을. 응? 자,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은 때 제한 능력자다.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은 얘가 표의자고 얘가 누구요? 상대방이죠. 얘가 누구라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 못하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의사표시를 받을 수도 없어. 행위가 제한 능력이면 수령도 제한 능력이야. 그럼 이 사람 의사표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의사표시 받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얘가 의사표시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의자는 제한 능력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뭔 소리예요? 얘는 얘한테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아니 얘는요 의사표시를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야. 받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의사표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표의자는 제한 능력자에게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게 원칙이죠. 그러나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제한 능력자인 누가? 법정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뭐 했어요? 도달을 알았죠. 안 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가 그러하지 않아? 대항할 수 있다. 여기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러하지 않은 거는요.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뭔 소리예요?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조문만 해석하는 거예요. 조문만. 아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야. 의사표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의사표시 했잖아. 그러니까 표의자는 제한 능력자에게 뭘 못한다? 대항을 못한다. 뭔 소리예요?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한다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게 원칙. 그렇죠?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외는 아무 때나 예외가 아니고 언제? 제한 능력자의 누가?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았죠.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뭔 소리요?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됩니까? 요게 이제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뭐 봤냐면 이제 준용 보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의, 악의, 고의, 과실. 근데 두 개 짬뽕에서 나오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다, 악의, 거나 오와 알 수 있었다, 과실. 그렇죠? 그 다음에 추정 본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당사자, 제3자 나오죠. 그 다음에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하지 못한다.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어들이에요. 됐어요? 요 용어들을 알면 이 용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야. 그럼 조문을 해석하는데 이제 필요한 기본적인 거죠? 됐어요? 자, 이제 기본적인 거 봤으니까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넘어가시면요. 우리 시험범위 아닌데 시험범위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민법 총칙 용어들 있죠? 그거 하면 되죠? 자, 그래 좀 쉬었다 봅시다.